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요,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만 오른 건 아니죠. 작년부터 뭔가 옷을 새롭게 입기 시작을 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그 누구보다 잘 버텨줬고 그러고 이제 시장이 좀 나아질라 치니까 조정받았던 로봇주들이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삼성이라는 효과까지 더해졌는데 지금 따라가면 늦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레모니소스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정말 극단에 몰렸을 때 항상 김민수 대표님을 네. 잡고 네. 뭐 하나 내놓으라고 옆에서 이렇게 압박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러고 싶은 종목군이 바로 로봇입니다. 삼성전자 무인공장 도입 보도 때문에 오늘 뭐 로봇이라고 엮인 것들은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었어요. 어때요? 실체 있는 이슈라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같이 이 뉴스를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미리.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나온 이슈는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매매 전략 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슈화 됐을 때는 갖고 있던 거 좀 정리했다가 네. 다시 좀 소외될 때 보는 게 테마 관련된 또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투자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2030년 글로벌 주요 생산 기지에 무인 공장으로 삼성은 전환하겠다. 물론 단독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삼성이 확인해 줄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조금 이제 좀 확인해야 될 게 글로벌 주요 기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죠. 네, 앵커님도 얼른 가정을 이루셔서 네, 오늘 여기까지. 설날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좀 삼촌 같았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이거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항상 이런 투자는 불황 시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 변화들. 게다가 또 인플레이션 시대에 솔직히 요즘 서빙 로봇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봤죠. CJ 가면 거기 있죠. 이렇게 네. 돌아다니고 근데 가끔 와서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 기계가 한 대당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보통 이런 서빙을 풀타임 잡으로 가졌다 그러면 한 뭐 250, 300만 원은 좀 줘야겠죠. 근데 이거를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500만 원짜리가 한 6개월 정도만 일하게 되면 비용을 뽑는 거겠죠. 예,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ROE가 무려 몇 프로입니까? 거의 100%가 넘어가네요.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로봇 한 대가 가져갈 수 있는 인건비의 대체와 이런 비용 절감의 효과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변화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이제 삼성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웨어러블 로봇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난 한 몇 주 됐죠. 네. 예, 또 삼성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제임스 힙스, 제임스 앵클, 제임스 니 이게 오후 시간대 한번 했었죠. 이렇게 쭉 한번 했었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아마 8월 달에 지금 초도 물량이 5만 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처음 상용화되는데 상당히 큰 물량들이죠. 그러면 이게 거기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로봇에 대한 개념들이 안착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 로봇 이게 지금 2019 CES부터 꾸준히 보여왔던 쪽이죠.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예 로봇 개가 네. 왔다 갔다 하고 삼성 쪽에서는 공처럼 생겼습니다. 벌리? 뭐 하여튼 이렇게 생겼는데 졸졸졸 따라다니죠, 사람을. 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걸로 봤었을 때는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로봇은 그냥 산업용으로만 전시되어 있고 일 열심히 하는 이런 기계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럼 이런 테마주나 변화가 그대로 또 주식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게 이런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미리미리라는 말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작년 연말부터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그 트리거가 삼성이 이제 태스크포스 팀에서 정말 정식적인 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불씨가 지펴졌는데 그럼 더 이상 로봇이라는 산업은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성장하고 약간 그림을 그리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적과 실체가 찍히는 그런 성장으로 봐야 될까요?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투자를 미리미리 하고 계십니까? 그걸 굳이 뭐 또 말씀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자세히 이제 데이터로 보게 되면
약 한 2015년도부터 벌써 산업별로는 성장을 강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련된 어떤 공장 자동화 라인 쪽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축을 차지했었는데 이 산업용 로봇 관련된 쪽은 솔직히 저희가 산업 현장에 없으면 모르죠. 네. 그리고 또 거기 관련된 종사자 아니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서 한 2019년, 20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정점을 찍은 상황들인데 근데 투자가 약간 좀 시들합니다. 그만큼 일단 필요한 데는 먼저 다 했고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무인화로 들어갈 때를 또 앞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산업용 쪽은 작년부터 살짝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급한 건 해결했다라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 서비스 로봇은 어떻게 되냐?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삼성에서 보여주는 서비스 로봇과 이제 변화를 봤었을 때 지금 예측치로는 S&E 리서치에서 나오는 거는 연간 30%는 성장할 것이다. 이제 조만간 저도 방송할 때 제 비서 로봇 데리고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고도 받고 네. 네, 직접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 이런 시대가 옵니다. 네. 저희 그럼 우리 그 로봇도 주차권 찍어 드려야 되나요? 아니 제가 안고 갑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증권가에서도 특히나 로봇을 향한 호평이 나타나면서 이번 주 처음부터 월요일부터 로봇주들이 좋았거든요. 증권가에서는 로봇 시장의 어떤 점이 가장 큰 매력, 모멘텀으로 꼽고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올해 한 2월 달부터인가요? 네. 한 80몇 장짜리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 아. 거기서 또 뭐 증권사 그리고 최근에는 뭐 증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마지막 리포트 보니까 딱 PDF 끝장이 60장이더라고요. 네, 이런 거를 다 읽어봤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읽어봐야 되는데, 네, 앞장은 잘 봤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랑 접목한다라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력 부족, 고령화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요. 더 중요한 게 로봇 가격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대비해서 그만큼 이제 좀 약간 규모의 경제식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대 만들 때는 거의 수작업으로 했었죠. 근데 이게 또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거죠. 네.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대기업들 투자하고 게다가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로봇 세계 3위 강국으로 가겠다. 이런 또 정책적인 부분들 이거는 뭐 항상 정책적인 거니까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면서 오래 움직였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해외 국가들이나 변화 그 흐름들로 봤었을 때 아직 그래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상황들은 저희가 보통 로봇주라고 하게 되면 상장된 로봇들의 재무 구조나 또 당장의 매출이나 지금 나오는 현상들은 보통 이게 로봇주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교육용 왕구, 뭐 왕구용 로봇, 또 동물용 로봇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청소기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고민했었는데 그 사이에서도 회사들이 또 알아서 제각각 역할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정확하게는 지금 어떤 일본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유럽의 기업들처럼 이거는 나는 매출의 99%가 로봇 관련된 쪽으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로봇 관련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품이나 아니면 그게 로봇 쪽에 채택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연결되면서 움직이는데 약간 테마주 성격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밸류도 비싸다는 거 그리고 또 적자도 한 반은 적자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분하시면서 변화 흐름들을 체크해야 되겠죠. 네. 지금 자료 화면으로 배달 로봇이 살짝 나왔는데 네. 저처럼 성미 급한 사람은 못 기다릴 것 같은 속도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범 운영한 거겠죠. 상용화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금 강남 쪽에서는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요즘 배달비 비싸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배달 로봇 수요도 좀 늘어나겠어요. 나중에는. 그냥 가서 픽업하시죠. 그래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네. 네. 그럼 로봇주를 투자할 때 저희가 가장 봐야 되는 거 이전에는 사실 삼성이 로봇이라는 그 이슈를 꺼내기 전만 해도 가전으로 봤기 때문에 LG와 손잡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삼성이 이렇게 로봇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 이들이 제로부터 시작하지 않겠지. 무언가 좀 어느 정도 커진 기업을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까지 더해지고 있거든요. 로봇주를 현 구간에서 접근한다면은 이 삼성과 이력이 있는 회사를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실체 있는 그냥 좋은 종목 잡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 정보가 없습니다. 삼성과 지금까지 대표적인 삼익THK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삼성과 뭐 다관절 로봇 관련돼서 협력을 했었고 그러면 관계가 끈끈하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혹시 그럼 삼성이 중요한 또 벤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분 투자를 하죠 보통.
약 한 5% 정도 지분 투자를 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예상들이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M&A 관련된 쪽에서 회사를 아마 인수는 안 할 겁니다. 국내 기업, 중소형 기업들을 인수를 안 하고 그냥 중요 벤더로서의 협력 관계만 이어나갈 겁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그럴 가능성을 대비하고 그런 종목들을 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알려져 있기까지는 지금 사빅THK 아까 말씀드렸고 인탑스라는 회사가 이 두 회사가 삼성 이번에 나오는 잼스라고 하는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수주를 받았고 거기서 같이 연결된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또 초도 물량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온지는 또 앞으로 체크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민수 대표님 보면은 떠오르는 종목이 얼굴에 이렇게 탁탁탁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SPG가 지금 아직까지 있거든요. 오늘 또 SPG가 생각이 나는 게 이런 로봇 시장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SPG도 주가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저점 대비 좀 올라왔습니다. 로봇용 감속기 그거 리포트가 나와서인 것 같은데 네. 감속기가 어떤 거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국산화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로봇 같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여기 네. 여기 SPG가 써 있어요. 괜찮아요? 뭐 이거 그냥 이제 로봇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SPG도 예전부터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가장 원래 이 회사가 BLDC라고 하는 이제 모터 관련된 쪽에서 강자였었고 거기다가 그걸 산업용 쪽으로 많이 이어가다가 좀 이제 약간 기어드 모터 쪽이나 아니면 이제 감속기 쪽에 부각을 받기 시작하고 한때 일본이 한 7, 80% 거의 다 이 감속기 쪽에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국산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체하기 시작하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H 감속기가 있고 SR 감속기가 있는데 SH 감속기 같은 경우는 보통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로봇 혼자서 요즘 로봇 커피 아십니까? 네. 네, 거기 가면 혼자서 팔아나가 계속 맞아요. 이제 커피 그렇더라고요. 따라주고 이렇게 커피 만들고 하는 이런 로봇은 이게 협동 로봇은 아니죠.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쭉 라인업 될 때까지 다 다른 일을 역할을 하면서 같이 이어가는 게 협동 로봇이죠. 이런 쪽에서 거기서 맞춰갈 때는 이제 SH 감속기가 약간 좀 소형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또는 SR 감속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대형 제조용 로봇 그리고 특히 거대하죠. 크다 보니까 뭐 어떤 부분들을 뭐 자르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음 공정으로 넘길 때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이런 쪽에서 크기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감속기 쪽에서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산하다 보니까 조금 쌉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 같아요. AS가 빠르게 된다. 만약에 로봇을 설치를 했는데 고장 났다. 그럼 일본 가서 일본 부프니까 전화해서 거기 받아다가 그렇게 되면 또 말도 안 통해요. 어떻게 전화해요? 네, 뭐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네. AS는 또 금방 또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도 기대감이 높고 또 이번에 미국 쪽도 확장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연간 한 2만 대 기준 정도로 캐퍼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증설 얘기도 좀 나온 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1위였는데 이제 국산화를 통해서 이제 관련 산업을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파일을 뺏어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의 SPG를 저희가 최근에도 거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김일수 대표님이 공부하신 바로는 로봇 산업도 시기에 따라서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고 공부를 해오신 것 같던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돼? 그냥 로봇 막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또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저희 레몬 리서치에서는 리서치한 내용들을 또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로봇을 부품부터 제조까지 해서 완벽하게 납품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막 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감속기가 있을 거고요. 또 중요한 제어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입력 코딩을 해놔야 그에 따라서 일정한 루틴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이게 제어기가 있을 거고요. 게다가 또 서브 모터, 그러니까 즉 로봇의 관절은 다 모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터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부품 쪽으로는 여기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 네. 그 다음 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발전할 거고요. 그러니까 로봇 하나가 아니라 로봇에 쭉 연결된 부분들이 앞으로 이를 대체해 간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같습니다. AI, 자율주행. 즉 판단해서 아까 비서로봇처럼 이제 걸어 들어오는 거죠. 와서 네. 우리 주인님 여기서 방송하시는데
예, 거기 갔다가 물이라도 한 잔 떨어뜨려야겠다. 뭐 이런 것들 들어오면 안 되죠. 네, 입력하겠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아마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로봇 산업도 발전될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 기업들도 찾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자율주행 기반 로봇 이렇게 중기, 단기, 장기 좀 나눠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더 적중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가오는 로봇 시대, 우린 이제 로봇 시대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수혜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SPG 이어서 또 SPG 갖고 오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오늘은 아닙니다.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된 날은 아닌 것 같고 좀 기다리셨다가 아마 제가 평가한 건 기술력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기술력을 보여줄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아진 엑스텍이라는 회사가 제일 낫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가 모션 제어력이라고 하는 GMC, 제너럴 모션 컨트롤러, 네, 이쪽이라고 매출이 한 98% 되는 회사인데, 외면할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을 통틀어서 5개, 6개밖에 없는 이 모션 제어기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유일하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약간 중형급 쪽에서는 30%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꽤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한 2017년도까지 앞서 잠깐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국내에서는 산업용 관련된 로봇들이 막 컸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영업이익률이 25%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받다가 또 미중 무역 분쟁 나오고 또 코로나19 때 약간 좀 위축됐다가 매출이 좀 감소됐겠죠. 이제 다시 회복되는 추세인데 지금 이어가는 변화와 함께 아마 제가 보기엔 하반기 때 정도쯤에서 매출 회복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되면 아마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바뀌지 않을까 안쪽에서 일단 실적 흐름들을 확인하고 주가 조정을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미수 대표님 얼굴에 아진엑스텍이라는 글자가 또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한번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명쾌하게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미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